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 한상환입니다. 네, 작년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수출도 감소했고 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엔저의 힘을 이던 일본 차들은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온 그 유럽 차들 역시 그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맞이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올 한 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또 과거에 잘 나가던 그런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산업연구원 조철 국제협력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작년보다 좋을 건가요? 어떨 건가요? 작년에는 엔화니 원화니 계속 대외 그 환율 쪽에서 좀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예, 올해라고 해서 작년보다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국내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수입차가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 데가 독일 쪽인데, 네. 그 EU하고 FTA 한 게 또 그 관세율이 또 올해 들어서 좀 더 낮아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입차 공세가 훨씬 더 강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엔진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특히 일본 차가 이제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노사 간의 관계, 이게 이제 크게 부분파업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네.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주말 근무도 이제 태업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지금 연초부터 그 노정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이 노사 간 부분도 네. 작년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건도 역시 이제 일본 차들이 굉장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빅3, 미국 빅3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경쟁력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업체들도 예전에 양산차, 독일은 양산차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폭스바겐도 굉장히 경쟁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세계 1위를 다투려고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여건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가 그 근로 시간이 이제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가동 시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나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예, 그렇죠. 뜻인 엔저 거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많이 형태인데.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엔저가 됐을 때는 가격에 좀 반응을 안 했거든요. 이제 네. 수익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수익을 일정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 조정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일본 업체들 판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 단가와 울산에서 생산하는 생산 단가가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훨씬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나가서 생산해서 파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서는 생산 캐파를 전혀 거의 안 늘리고 있거든요. 못 늘리고 작년에 있는 상태죠. 기아차가 광주 공장을 조금 늘리긴 했는데,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공장을 합리화해서 이제 규모를 키운 건데, 네.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늘리지 않고 앞으로도 늘릴 생각이 크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 시간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네. 국내 생산은 감소되는 형태인데, 해외는 지금 이제 상교대 풀 가동하는데도 지금 모자라는 입장이니까 네.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해외 공장을 늘려 나갈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작년에 이제 자동차 수출 이렇게 보면 그 물량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어요. 예. 그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일단은 이제 그 수출하는 차종이 네.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고 네.
해마다 그 물량 증가율에 비해서는 금액 증가율이 높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전체적 가격을 인상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뭐 소형차 네. 위주로 됐던 부분이 네. 뭐 중형차, 중대형차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이제 한때는 이제 뭐 현대차도 제값받기 하자 이래 가지고서는 가격도 조금 인상한 측면들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일본 차가 워낙에 그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해도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차종의 고급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을 제값받게 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뭐 합쳐져 가지고 어쨌든 그 판매 금액은 이제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물량이 좀 줄고 그래도 금액은 좀 늘었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래 전반적으로 해서 작년에 그 4분기 그 실적, 매출액하고 뭐 영업이익 뭐 이런 실적들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리콜 사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생각보다는 그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줄거나 거리지 않고 오히려 좀 늘었거든요. 네. 4분기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은 네. 이제 전반적인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국내 부분은 뭐 생산이 감소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해외 생산이 이제 좀 많이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그래도 뭐 판매 실적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뭐 영업이익은 조금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 이익이 조금 많이 남는데 네. 국내가 이제 생산 판매가 이제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타격을 입었던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러운 수준의 금액인데 그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안 좋았다고 다들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그 작년에 이제 현대자동차 전체 이제 영업 이익률을 따지면은 판매 대비 영업 이익률을 네. 따지면은 9.5%입니다. 네. 9.5%라는 그 영업 이익률은 사실 BMW와 같은 그런 아주 고급 차 정도 참 달성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동차 업체 중에 이렇게 높은 영업 이익률을 달성하는 업체가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제조업을 다 주셔도 아마 예.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정도 제외하고는 예. 영업이익률 한 5%뭐 이런 정도 될 텐데. 그냥 그 단순히 뭐 재작년 대비 작년이 조금 나빴다. 부진했다 뭐 그 네. 정도 수준이지 네. 이게 무슨 크게 뭐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뭐 무리할 만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할 거는 없다. 이 정도면은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어떤 구성원들이 네.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거의 100% 이상 풀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나간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긴장감들이랄까 위기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네.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께서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위기 의식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러는데 현대차 정몽구 회장께서는 뭐 그거를 안 하시는 건가요? 뭐 하시는데 사실은 그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 네,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에 이제 잘 나가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금 세계 1등은 일본 토요타예요. 뭐 계속 예. 요즘 또 다시 1등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예. 뭐 미국에서 뭐 음모론이다 뭐 이런 정도 얘기될 정도로 토요타가 고전을 했었는데 예. 다시 이제 세계 1등 자리 딱 꿰차고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뭐 그 품질이에요, 아니면 엔저예요. 한동안 품질이 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좀 주저앉고 그랬었는데. 예, 사실은 뭐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도요타가 이제 1위를 하다가 네. 사실은 2, 3위로 이렇게 미끄러진 이유가 뭐 어떤 그런 그
그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니코 사태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큰 게 뭐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뭐 또 태국의 홍수 사태, 네. 태국도 상당히 그 도요타한테는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실 그 2-3위로 미끄러진 것이지 네. 이제 자체적인 어떤 문제들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1등을 유지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런 품질 대비 이제 가격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용했고 네. 최근 들어서의 어떤 엔저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판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일본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그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해결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또 더 이제 그 공격적인 전략을 이제 구사할 수 있게끔 됐다는 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 생산 시장도 아무래도 좀 정상화됐고.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일각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 내수 시장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뭐 EU FTA도 있고 엔저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그 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내 내수 판매 가격을 낮췄다. 그렇게 낮춰서 현대 자동차의 이익의 기반인 내수에서의 이익률을 떨어뜨려서 현대 자동차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좀 심한 과도한 얘기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네. 사실은 이제 가격이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략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사실은 초기 시장에서는 그 시장 규모가 작을 때는 네.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고가로 가고. 그 어쨌든 수입차 비중이 12% 가량 많이 됐기 늘었죠. 때문에 네. 그 일정 정도 판매하는 업체들은 뭐 자체적으로 어떤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전략상 이제 초기에 시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조금 출혈을 하더라도 가격을 싸게 떨어뜨릴 수 하고. 있는 뭐 그런 전략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아무리 이제 국내 자동차의 그 가격 그 경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국내 생산해 가지고서는 국내에서 파는 이런 부분 아무리 이제 FTA해서 네. 무관세가 된다 하더라도 뭐 수송비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다른 코스트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은까지는 어쨌든 그 한국 소비자들이 주로 수입차라 그러면은 좀 고급 차종, 네. 뭐 일본 차도 사실은 조금 홀대를 받는 그렇죠.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독일 차들에 대한 그 수입차에 대한 신뢰도 신뢰가 의존도는 크죠. 굉장히 높은 그런 네. 상황들인데 이제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현대자동차가 계속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외국계 기업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그런 수입차 예전의 수입차의 가격은 높지만은 뭔가 좀 고급적인 브랜드를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외에 네. 다시 이제 어떤 일반 양산 차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하는 차에 대해서도 네. 이제 수입차들이 치고 들어오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뭐 춘추전국 시대로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그냥 우리가 경쟁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뭐 앞으로 사실 제가 예상하기는 수입차 점유율이 한 15%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금 좀 떨어지는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데 네. 만일 이제 가격이나 품질 이런 부분들이 수입차나 한국차가 별 그렇게 차이가 없는 형태로 된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20% 30%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 고가 전략을 국내 시장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가격을 보면 수입차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이제 수입차 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 이제 경로 의존성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번 수입차로 넘어간 차가 다시 국내 국산차로 돌아올 리는 없다. 그래서 그쪽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현대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지금 현재는 거의 독점 시장 상태에서
독점의 이익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몇 년 후가 돼서 수입차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내수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그게 지금 조금씩 이제 예, 현실에서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예,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차라든지 폭스바겐 차종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폭스바겐 차는 대부분 다 디젤 차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연비가 좋지 않습니까? 연비 그래서 굉장히 연료비 좋더라고요. 같은데 이제 네. 그 세이브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뭐 폭스바겐 차를 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런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얘기 뭐 웬만한 일본 얘기 여기까지 정도 마치고 이제 세계 시장 한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성숙 시장이잖아요. 이게 네. 뭐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고 뭐 위기가 아니면 그냥 항상 견조한 수준으로 가는 시장이고 유럽은 좀 위기에서 좀 탈출해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EU만 보면은 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네. 힘든 수준이고, 근데 이제 EU 외에 다른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데 이제 EU에 가입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아, 거기다 있습니다. 시장이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EU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지만은 네. 그 외에 이제 유럽 국가한테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쪽이 상당히 많이 우리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예. 그쪽이 경기가 안 좋아서 예,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원래 동유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다 EU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사는 나라들인데 이 경기가 죽으니까 옆에 다 죽어버린 그런 그래서 구조가 이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동유럽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신흥 시장이 조금 작년에 별로 안 좋았고 최근 내에서도 별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뭐 동남아는 조금 다른데 네. 우리가 워낙에 이제 뭐 거의 수출도 별로 안 하는 그런 나라지만 많이 수출하는 데가 이제 중남미 국가 네. 특히 브라질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브라질 중남미 국가에서도 우리가 10% 이상 지금 수출이 감소했거든요. 아, 그쪽 뭐 경제 위기 온다 그러고 뭐 소리 들으니까. 그렇고 또 중동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중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중국이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아무래도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타격들을 특히 중동, 러시아 이런 쪽이 영향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좋고 중국은 그 뭐 적어도 뭐 좀 그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7%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 7.7%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그래도 자동차 판매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신흥국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중에서 그럼 우리가 기대할 거는 중국하고 동남아 신흥국들 예. 뭐 그런 정도를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업체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점유하고 있는 나라죠. 거의 뭐 90% 이상의 시장을 뭐 그 일본 업체들이 특히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쪽은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뭐 특히나 이제 관세라든지 이 비관세 장벽들이 좀 높아가지고 직접 현재 생산을 안 하면 힘든데 또 뭐 90% 일본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또 진입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현대기아차 세계 시장에서 뭐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뭐 그렇게 뚜렷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좀 수출을 한번 좀 봐주시죠. 그 사실 수출이 늘려고 그러면은 네. 국내에서 생산이 늘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 생산이 늘 희망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생산 캐파를 안 늘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꼬박 캐파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노동 시간을 좀 늘렸던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노동 시간까지 이제 줄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 생산량이 뭐 잘해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를 물량으로 해서 늘리기는 조금 한계가 요원한 상황이고 예. 그럼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 차량을 고급화해 가지고서는 가격을 높여서 금액 베이스로 이제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럼 부품 그러면 수출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부품 수출은 이제 단기적으로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은 네. 이제 늘어납니다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작년 올해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해외 생산이 캐파가 네. 늘어나는 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뭐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뭐 그 생산이 해외 생산도 한 2%밖에 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외 생산이 안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부품 수출도 네.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형태고 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현지화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자동적으로 부품 자체를. 자체도 그러면은 이제 부품 수출 자체도 사실은 좀 힘든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국내에서도 부품 생산이 늘어나려고 그러면은 국내에 일정 정도 생산이 늘어나줘야지 늘어나줘야. 부품 업체들도 그걸 보고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 거지. 네. 그 해외에서 늘어난 부분은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힘든 측면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품도 완성체 업체가 고급차를 생산하면은 부품 업체도 고급 부품을 생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조철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현대 기아차 실적이 올해에 그렇게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엔저 영향도 있고 세계 시장에서의 그 경쟁도 더 심해지고 또 세계 시장이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 올해 실적 한번 그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자동차의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대 기아차가 해외 수출이 늘어나도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진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 현지 생산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또 부품 업체들마저도 해외로 따라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가 판매가 는다고 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그 현대사 공장에서 노사 간의 관계를 좀 더 원활하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이 더 늘어나고 국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올해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